해결되는 문제인지 알았어요. 먼저 나간 사람들이 그래도 똑똑한 거야. 내라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남은 사람들끼리라도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번 시판은 바보와 공주 국극으로 매우 화려한 볼거리가 넘쳐나고 각종 갈등들이 결말을 향해 가면서 매우 재미있게 흘러갔는데요. 10화 내용 리뷰와 11화 예측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강아지가 귀엽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10화는 강소복 단장과 허영서가 정연이를 데려오기 위해 목포로 향하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함께 나가지 않겠냐는 문옥경의 제안에 허영서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정연이는 틀렸다는 문옥경 말에 그래도 자기는 정연이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성장에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영서는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목포로 향하는 차 안에서 허영서는 강소복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문옥경이 매란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소복은 이를 애써 부인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안한 기운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연이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에게 채공서는 냅다 물 벼락을 날려버리고 냉대합니다. 허영서는 정연이를 찾아갑니다. 허영서가 채공선의 음반을 건네자 정연이는 거절합니다. 그러자 허영서는 음반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정연이는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정연이는 물속에 가라앉고 허영서는 재빠르게 뛰어들어 정연이를 구합니다. 안 그래도 죽고 싶은데 왜 너까지 보태냐며 울부짖는 정연이에게 허영서는 진심을 전합니다. 나는 아무리 따라가려 해도 따라가지 못하는 연기가 있지 않냐는 허영서의 고백은 정연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잠잠해진 바닷가에서 정연이는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고 허영서는 앞으로 혼자 있을 일 없다며 곁에 있고 기다리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건넵니다. 우리 영서 원래 이런 캐릭터였나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정연이에게 이처럼 따뜻하고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하여 집으로 돌아온 정연이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무대에 설라네. 목이 부러지면 군무를 할 것이고 다리가 부러지면 촛대로라도 설란다는 정연이의 절절한 고백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날 밤 채공서는 강소복을 찾아가서 더 이상 정연이를 흔들지 말라며 악을 쓰죠. 하지만 강소복 단장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정연이는 너랑 달라. 너는 도망쳤지만 정연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며 채공선의 과거와 정연이의 현재를 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정연이에게 소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은 채공선뿐이라며 채공선에게 도와달라 말하죠. 생각이 많아지는 채공선입니다. 한편 바보와 공주 첫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문옥경은 엔딩 무대 인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화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매랑과 국극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번 화에서는 허영서의 따뜻함을 발견한 반면에 문옥경의 차가움도 알아버리는 10화가 되어버렸네요. 다시 배경은 목포입니다. 정연이 언니 정자는 어머니에게 정연이를 보내자 설득합니다. 나는 말이여 꿈이란 게 무엇인지도 모르여. 한 번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랑께 정연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짐작만 할 뿐이요. 근데 엄니는 나랑 다르잖아요. 엄니는 정연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면서 하고 싶은지 잘 알잖아요. 그랑께 지발 엄니가 정연이 좀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소. 정자의 간절한 부탁에 채공서는 심란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통틀어 가장 따뜻한 인물이 정자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이런 언니 있다는 것이 정연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런지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꿈을 가져본 적 없다면서도 동생의 꿈을 응원하는 정자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고 깊은 것 같아요. 그 순수한 사랑과 응원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밤 춘향전의 방자를 불러보는 정연이를 채공서는 지켜보게 되고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가지 말란다고 하지 말란다고 멈출 정연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연이는 나랑 다르구나.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른 아침 채공서는 정연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나가 정정열이라는 명창 얘기를 꺼냅니다. 최고의 명창이었지만 선천적으로 떡목이라는 얘기에 정연이의 눈이 번쩍 뜨이죠. 정정열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이 있는 소리로 바꾸어버렸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소리, 물을 부른다고 했었다. 정연이 너는 빈소리를 못으로 채울라냐? 정연이는 되묻습니다. 엄니람은 못으로 채워 불렀겠소? 채공서는 대답하죠. 나람은 눈물로 채울까나 한숨으로 채울까나. 어느덧 바다 너머로 아침 해가 올라오고 갑자기 채공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 자신의 딸 정연 앞에서 부르는 노래이자 목이 부러진 이후 처음 불러보는 소리. 오랜 시간 포기하던 노래를 딸을 위해 다시 불러보는 장면이 감격스러우면서 그 목소리에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거친 소리로 너무 구슬프게 부르는 소리. 이 노래는 추월만정이었습니다.
추월만정은 판소리 심청가에서 가장 애절한 대목으로 황후가 된 심청이 달빛 가득한 가을밤에 옥난간에 기대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편지를 쓰려 하지만 눈물이 앞서 글자가 번져 수묵화가 되어버리는 심청의 애틋한 효심을 표현한 대목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나라 잃은 백성들의 한을 달래주는 민족의 소리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공선은 추월만정을 부르며 그토록 자신을 예뻐해준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린 공선과 아버지의 뒷모습이 엔딩에 나오는데 여기에 채공선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말 마음이 찡한 엔딩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번 10화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10화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채공선이 부르는 추월만정입니다. 문소리 배우는 이 장면을 위해 1년간 판소리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칠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딸을 위해 다시 소리를 내는 어머니의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채공선이 들려주는 정정열 명창의 이야기는 실화에 기반합니다. 선천적인 떡목을 가졌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거칠지만 힘이 있는 소리로 바꾸어 명창이 된 실존 인물입니다. 이는 정년이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줄 것입니다. 11화는 정년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공선으로부터 정정열 선생의 특별한 창법을 배우게 된 정년이, 떡목이라는 같은 운명을 가진 명창의 이야기는 정년이에게 새로운 희망이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칠지만 힘있는 소리를 만들어가는 정년이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드디어 메란으로 돌아가려는 정년, 하지만 강소복 단장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허영서와 같은 대목으로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그 인기를 겨뤄야 한다는 것. 이미 최고의 스타가 된 허영서와의 대결이라니 정년이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 같네요. 공연 당일, 허영서의 무대는 관객들로 북적이는데 정년이의 무대는 초록이 등 몇몇 동기들만이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정년이의 소리가 시작되자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특별한 소리에 이끌려서겠죠. 테스트에 합격한 정년이는 기쁜 마음으로 메란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가운 재회도 잠시 주란이가 보이지 않네요. 언니의 병원비를 위해 결혼을 선택한 주란이의 소식은 정년이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친구를 생각하며 정년이의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메란도 많은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문옥경과 서해랑의 공백으로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강소복 단장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합니다. 바로 쌍탑 전설이라는 작품. 아사달과 아사녀의 주연 캐스팅이 극단의 운명을 가를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까요? 정년이의 귀환과 새로운 도전, 그리고 메란의 변화가 어떻게 얽힐지 기대되는 11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